산소 미포함 엔딩 도달률 1.5%. 죄송하지만 뉴비인 사용자님께서 이 조건으로 클리어할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이곳은 산소가 희박한 어느 외계 행성의 깊은 땅속입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단 3명의 복사체들과 함께 300주기 안으로 이 행성을 탈출할 겁니다. 숑님 저도 있어요. AI 비서 잼나이와 함께 말이죠. AI조차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엔딩 도달 비율 1.5%에 불과한 이 게임에서 과연 플레이 타임 50시간 뉴비는 탈출할 수 있을까요? 사실 탈출이고 나발이고 우선은 땅부터 파줘야 합니다. 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삽질이기 때문이죠. 땅을 파야 자원도 줍고 생활할 공간도 넓힐 수 있습니다. 우선 물이 급하니 저기 무릉덩이 쪽으로 파고 들어가 줄게요. 근데 재용이 형은 왜 일을 안 할까? 갑자기 재용이 형이 왜 나오냐고 할 수 있는데 단 3명이서 탈출해야 하는 만큼 지구의 엘리트 형님들을 복사해 왔습니다. 작년에 깐부치킨에 모였던 회장님들의 복사체 정도는 있어야 밸런스가 맞죠. 사실 재용이 형이 일을 안 한 이유는 게임 시작 직후 업무 우선순위에서 연구만 하도록 설정해뒀기 때문입니다. 뭐야, 결국 네 잘못이야. 저희는 이 행성을 탈출해야 하고 무섭기에서 로켓 쏘는 현대까지 가려면 연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재용이 형의 특성은 연구에 최적화되어 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직 연구시설이 없는데? 어쩔 수 없다. 일단 4번 들자 형. 1일차의 핵심은 우리 깐부님들이 잠들기 전에 변기와 침대를 놔드리는 겁니다. 회장님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모닝 캐든을 하시는 고상한 루틴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바닥에 그냥 지려버리는 대참사가 터지거든요. 기지 왼쪽에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위쪽에 침실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리가 묻혀있는데 이 구리는 앞으로 여러 구조물들을 지을 때 유용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필수 생활시설은 건설했으니 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 스테이션도 만들어줄게요. 연구 스테이션에는 전기가 필요하니까 쳇바퀴랑 배터리도 세트로 지어주고 전선까지 연결해주겠습니다. 화장실과 침실이 깔끔하게 완성됐네요. 이렇게 방을 만들어주면 회장님들의 사기가 올라가서 더 오랫동안 불평 없이 부려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연구시설이 완성됐으니 본격적으로 재용이 형이 일할 시간인데요. 우선 식량 문제부터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재배를 연구해줄게요. 여기 화장실 위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되겠네요. 기본 재배 연구가 끝나기 전에 적당히 땅을 파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 산소 확산기도 미리 만들어 둘게요. 이렇게 초반부에 달리다 보니 어느새 일주기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워라벨을 중시하는 회장님들은 밤이 되자마자 칼퇴하고 자러 갔네요. 가 아니라 재용이 형은 자면 안 되는데? 아까 재용이 형 특성을 볼 때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재용이 형은 한국인답게 야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스케줄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죠. 밤에 일하고 아침에 자도록 스케줄을 조정해주겠습니다. 첫날 밤에 재용이 형이 일을 못하는 건 아쉽지만 앞으로 탈출까지 수많은 밤이 있을 테니 그냥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요한 밤이 지나 2일차가 밝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면대와 화장실의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네요. 회장님들이 볼 일을 보면 식중독균이 묻어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면대는 무조건 문 앞에 위치해 있어야 하니 빠르게 수정해줄게요. 기본 재배 연구가 완료되었으니 다음 연구를 해줄 건데요. 우리 황 사장님이 햄스터도 아니고 계속 쳇바퀴 돌려서 전력을 생산할 수는 없기에 석탄 발전기를 연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농사 부지가 마련됐으니 우선 되는 대로 재배 박스를 깔아줄게요. 아래로 내려갈 준비도 해줄 건데 물이 안 새게 땅을 파 수위를 낮춰주겠습니다. 여유 될 때 기지 아래쪽 땅도 정리해 줄게요. 그동안 석탄 발전기 연구가 끝났으니 다음 우선순위인 고급 연구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고급 연구를 통해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야 더 높은 수준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에 빠르게 연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필요 없는 창고 박스를 부수고 그 자리에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탐사를 위해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 줄 건데요. 이게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더 좋은 자원들이 나오는 구조라 시간 날 때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 줘야 합니다.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졌으니 전선도 연결해주고요. 광석을 재련해주기 위해 쇠석기도 만들어주겠습니다. 땅 파면서 나온 끼니나무 씨앗도 심어줄게요. 더 좋은 식량도 있지만 최대한 빠른 탈출이 목표니 가장 기초적인 끼니나무만 키울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4주기까지 지나게 되었는데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이 해결될 만큼 이제는 발전에 집중할 차례입니다. 발전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해질 테니 석탄 발전기를 먼저 건설해줄게요. 나중에는 입구 쪽을 벽으로 막을 예정이니 사다리도 미리 설치해줍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보니 재용지형이 기술 포인트를 얻었는데요. 이 기술 포인트를 통해 복사체들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찍으려고 한 이 고급 연구를 배우면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재용이 형이 고급 연구도 배웠으니 스마트 배터리 연구도 진행해주겠습니다.
이 스마트 배터리가 앞으로 있어서 모든 전력 관리에 꽂힙니다. 스마트 배터리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재료인 구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니 뭐야, 내 동광석의 절반이 모래가 된다고? 후반에는 더 좋은 비율로 재련된 광석을 얻을 수 있는 재련소가 존재하니 당장 필요한 만큼만 재련해 주겠습니다. 이 구리는 기계 작동의 대가 황누님께서 재련해 주실 겁니다. 황 사장님도 역시 본인이 잘하는 일만 하다 보니 금방 기술 포인트를 얻었는데요. 황 사장님은 인원이 3명뿐인 우리 행성에 자동화라는 빛을 내려줄 메커트로닉스 엔지니어링을 목표로 기술을 배워나가겠습니다. 우선 세석기를 돌려야 하니 작동과 관련된 스텝부터 찍어줄게요. 황 사장님이 열심히 구리를 굽는 동안 석탄 발전기와 메인 전력을 미리 연결해 주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석탄 주워오면 동선 낭비가 심할 테니 저장소를 만들어 석탄을 채워놓겠습니다. 석탄 발전기는 작동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기지 공기랑 섞이지 않게 벽으로 막아줄게요. 스마트 배터리 연구가 끝났으니 황 사장님이 열심히 재련한 구리로 만들어주고 자동화 와이어를 석탄 발전기와 연결해줍니다. 자동화 와이어를 연결해주면 배터리 잔량에 따라 석탄 발전기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의 전선도 연결해주면 드디어 황 사장님이 쳇바퀴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쳇바퀴 없앤 김에 전선도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스마트 배터리 옵션에서 임계값을 20에서 90으로 설정해주면 배터리가 20%일 충전되고 90%에 도달 시 석탄 발전기가 멈추게 됩니다. 자동화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여주는 게 스마트 배터리의 큰 장점입니다. 전력 문제도 해결했으니 잠시 기지 정비를 하고 넘어가도록 해줄게요. 우선 연구시설 양 옆에 문을 설치해 연구실 방 보너스를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기존에 있던 뒷관과 세면대를 부수고 화장실과 싱크대로 변경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 방 보너스는 잘 받아줬네요. 화장실과 세면대는 작동하는데 물이 필요합니다. 물웅덩이에 액체 펌프를 설치해주고 파이프로 연결해줄게요. 파이프 속 액체는 초록색에서 나와 하얀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면 배출구에서는 오염된 물이 나오는데 똥물을 정화시켜줄 물체가 있으면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유롭게 완성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 잠깐만 뭐야, 이거 여유는 무슨 빨리죠. 바닥에 싼다. 화장실 공사가 하루 만에 안 끝나 이런 대참사가 발생했네요. 오물은 내비두면 산소를 오염시키니 빠르게 닦아주겠습니다. 화장실 배출구에서 물체 유입구까지 파이프 연결해주고 물체에서 정화된 물을 다시 화장실로 보내줄 파이프를 연결해줄게요. 공사가 끝나고 액체 펌프에서 물이 올라오면 한 차례 소란이 있었지만 화장실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큰일 하나를 해치웠지만 저희는 스피드런 중이기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지금 할 것도 꽤나 어려운 작업인데요. 잼나이? 초반이라 많이 쉬었지? 브리핑 시작해. 아, 너무 늦게 부르신 거 아닌가요? 이제는 산소 확보를 위해 전해조를 건설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전해조란 물을 넣어주면 산소와 수소로 분해시켜주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도 보여줄래? 네, 만드는 방식 보내드리겠습니다. 천장이 벽. 아니 이거 보고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고효율 공학 설계도입니다. 사용자님의 신미안이 부족한 걸 탓하십시오. 이게 뭔 소리야? 아무튼 전해조를 만들라고 하니 유튜브 보고 쉬운 거 하나 공부해왔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전해조를 아래, 바로 위에 기체 펌프를 배치해줍니다. 그러면 완성! 예? 솔직히 지루하고 현학적인 설명 듣기 싫으실 테니 완성된 시설로 원리만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 30분 동안 부수고 짓고 반복하신 그 장인정신 말씀이십니까? 영상미를 위해 통편집하신 센스 아주 칭찬합니다. 우선 수소는 산소보다 가볍기에 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는 위에 모이고 산소는 기체만 통과할 수 있는 타일을 통해 아래로 빠져나가죠. 위에 뜬 수소는 기체 펌프를 통해 수소 발전기로 이동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생성된 산소는 기체 펌프와 파이프를 통해 산소가 부족한 장소에 공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산소 따위 높고 이산화탄소만 가득해 일하기 힘든 장소에 말이죠. 조금 헤매느라 시간을 허비했지만 19주기의 산소 문제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탐사를 해야 하는데요. 탐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특수복입니다. 땅을 파면 팔수록 산소가 부족한데 그때마다 산소 파이프를 끌고 와서 공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심지어 노동인구라고는 단체뿐인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이요. 그렇기에 갈대가 나오는 오염지대 쪽으로 땅을 파주겠습니다. 이 지역은 산소가 오염되어 있고 눈지렁이균이 존재하는 위험한 지역이지만 특수복의 재료인 갈대와 금이 나오는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갈대 수확해주고 바로 농사지을 준비를 해줍니다. 갈대는 오염지역에서 나오는 만큼 오염된 물을 먹고 성장합니다. 오염된 물에 펌프를 설치해서 수경재배 타일을 공급해주면 갈대 농사 준비 완료입니다. 갈대가 성장하는 동안 특수복 제작 시설을 미리 건설해주겠습니다. 동시에 특수복을 입을 장소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먼저 기지와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액체벽을 설치합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지으면 공기는 물 때문에 못 들어오지만 회장님들은 이동할 수 있는 간편한 차단벽이 만들어집니다.
차단벽을 기준으로 기지 쪽에 특수복 체크 포인트를 건설해주고 특수복 거치대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수복을 입은 회장님들만 체크 포인트를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맨몸으로 나가 오염물질을 집으로 가져오는 걸 방지하는 거죠. 아니 갈 데는 있는데 구리가 없어서 특수복을 못 만들고 있거든요? 구리 재료는 우리 황 사장님 역할인데 지금 뭐 하는 거지? 구리 만들어지는 대로 하나씩 특수복 만들어줄게요. 만들어진 특수복 거치대에 넣어주고 전선도 연결해주고 특수복을 충전해줄 산소를 공급해주면 28주기에 본격적으로 탐사를 진행할 사전 준비가 완료됩니다. 재용이 형 이동하는 거 보니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의선이 형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원유가 나오는 깊은 지하까지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로켓을 쏴서 이 행성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원유라는 고급 자원이 필요합니다. 수직 구입하면서 쭉쭉 내려가 줄게요. 얼음 지형까지 뚫고 내려오니 드디어 원유가 보이네요. 수직구를 파면서 나온 다른 액체가 원유와 섞이지 않게 옆으로 꺾어주겠습니다. 자, 잼나이야, 원유지대에 도착했는데 다음은 뭐 할까? 이제 원유 지역의 납과 하석을 싹쓸이해서 기지로 끌고 오십시오 노다지입니다. 다른 지역 다 무시하고 원유 지역이 나올 때까지 수직구를 판 이유는 이곳이 산소 미포함의 보물창고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련된 금속을 세석기를 통해 얻었는데 납은 캘 때부터 재련된 금속 취급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선을 깔아줄 때는 이만한 자원이 없습니다. 원유 또한 기술 발전에 필수로 사용되는 자원이죠. 원유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체 온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당장 보이는 원유만 해도 온도가 매우 높아 액체 펌프부터 열에 강한 금 아말감으로 지어줄 필요가 있죠. 뭐야, 왜 동광석이야? 큰일 날 뻔했네? 다시 금 아말감으로 바꿔줄게요. 사실 펌프질만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온도의 원유를 그대로 사용하면 기계들이 쉽게 과열 상태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통은 열을 식혀주는 하이테크의 구조물들을 사용하지만 3명이서 그런 거 짚고 있을 시간이 없죠. 간편하게 운반 과정에서 파이프를 통해 주변 환경과 열 교환을 해주면 됩니다. 이 행성에서 계속 사는 게 목표면 주변 환경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저희는 최대한 빠른 탈출이 목표기에 아몰랑 시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수직구를 파며 얼음 지형을 지나왔기에 효과적으로 원유의 온도를 낮출 수 있겠네요. 그렇게 파이프와 전력을 연결하던 중 51주기에 드디어 젠슨왕 누님이 인력 낭비를 줄여줄 메커트로닉스 엔지니어링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석탄 발전소의 석탄, 끼니나무의 흙 등을 회장님들이 계속 공급해줬다면 이제는 자동 정리기가 공급 역할을 대신해줄 겁니다. 전선과 파이프가 기지 근처까지 연결되었다면 본격적인 산업단지를 건설할 차례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에 기지 내부에 지을 수는 없고 기지 밖으로 나가서 바로 오른쪽에 지어주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석유로 정제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석유 정제소를 지어줄 건데 석유 정제소는 작동할 때 원유를 석유와 천연가스로 바꿔줍니다. 이때 나오는 천연가스는 그냥 공기 중에 흩어지기 때문에 천연가스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석유 정제소를 주변 공기와 차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기 차단은 앞에서 쓴 액체벽을 이용해주겠습니다. 석유 정제소도 설치해주고 작업 능률 향상 보너스를 받기 위해 천정등도 달아줄게요. 외부와의 공기 차단을 위해 벽으로 막아주고 원유 파이프 연결해주면 석유 정제소는 준비 완료입니다. 다음으로는 금속 재련소를 만들어줄 건데요. 금속 재련소는 세석기보다 효율 좋게 광물을 재련해주고 무엇보다 로켓의 주재료인 강철을 생산하는 중요한 건조물입니다. 금속 재련소는 냉각제가 필요한데 마침 원유가 얼음 지형을 거치며 식으면서 올라왔으니 원유를 냉각제로 사용해주겠습니다. 냉각제로 쓰인 원유는 석유 정제소로 보내줄게요. 이러면 재련소를 통과하며 뜨거워진 원유를 식히는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천연가스를 사용하려면 기체 펌프로 운반해줘야 하는데 공간을 너무 좁게 설계했네요. 일단 벽 부수고 기체 펌프 먼저 설치해주겠습니다. 안에 기체 압력 센서도 달아 기압이 낮아지면 알아서 펌프가 멈추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기체 펌프에서 파이프 연결해주고 다시 벽 설치해준 뒤 천연가스를 모아줄 기체 저장소를 만들어주면 준비 끝입니다. 천연가스는 바로 발전기로 보내 전기를 생산해줄게요. 어차피 기지 바깥이니 발전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그냥 공기 중에 버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석탄 발전으로만 전기를 생산했는데 이러면 석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줄겠네요. 다음으로는 가마를 만들어줍니다. 가마를 통해 강철의 재료인 정제탄소와 단열재로 쓰이는 세라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 다 탈출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재료들이니 미리미리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제 공장이 뜨거워지지 않게 관리만 해주면 되는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뜨겁죠? 옆에서 뜨거운 공기가 넘어오는 것 같으니 절연 타일을 설치해 막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폴리머 프레스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폴리머 프레스는 석유를 플라스틱으로 바꿔줍니다. 석유 정제소에서 정제된 석유 바로 넣어주고요. 플라스틱 만들고 남은 석유는 액체 저장소에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67주기에 우주로 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공정이 완성됩니다. 강철도 생산 중이겠다. 이제는 진짜 우주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우주는 산소가 없어 숨을 못 쉬니 올라가는 길목에 특수복 거치대를 만들어줬습니다. 우주는 기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으니 이동 속도가 더 빠른 플라스틱으로 사다리 설치해주겠습니다. 그렇게 109주기 차에 우주에 도착했는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파는 사람이 의선이 형 한 명뿐이라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86주기에서 92주기까지 6주기가량을 사용자님의 잘못된 기지 전선 설계로 인한 과부하 피해 복구 작업에 사용하셨습니다. 중간중간 자원도 부족하고 기지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 좀 늦어졌지만 아무튼 우주 왔으니 괜찮습니다. 사실 우주는 초행이라 잼나이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해야 해? 우주 탐사를 위한 망원경을 만들고 자체 전력 생산을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됩니다. 잼나의 말을 들어보면 이 망원경이 있어야 로켓을 쏠 때 목적지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선을 기지에서부터 끌고 오기엔 너무 멀다고 하니 자체 전력 생산을 위해 태양광 발전소도 지어주겠습니다. 망원경에 전력 연결해줄게요. 이어서 태양광 발전소를 보호하기 위해 지붕을 설치해줄 건데요. 우주에서는 주기적으로 유성우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붕이 필수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와 망원경은 빛이 통과하는 곳에 있어야 작동하기에 지붕을 반드시 구멍 숭숭 뚫린 그물 타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소 파이프를 기지에서부터 쭉 끌고 올라와서 망원경에 산소를 공급해주면 로켓을 쏘기 위한 첫 단계는 끝입니다. 제일 가까운 행성부터 관측해줄게요. 망원경도 결국 연구 계열이라 재용이 형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튜토리얼이고 지금부터 본게임 시작입니다. 드디어 처음부터 기다리고 다니던 로켓을 쏠 시기인데요. 아니 잠깐만, 로켓만 쏘면 탈출인 거 아니었어? 그렇게 쉬었으면 엔딩률이 1.5%가 아니죠. 오랜만에 맞는 말 하긴 하네.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곳 중 제일 멀리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엔딩 조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곳은 현재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증기 엔진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초반부에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고급 연구를 진행했듯이 로켓공학 단계에서는 한 차원 더 높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위해서는 다른 행성으로 가서 데이터 뱅크를 수집해 와야 하죠. 차근차근 증기 로켓부터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동안 황 사장님이 힘겹게 강철을 만들어 온 건 다 이걸 위해서였죠. 맨 아래에 증기 엔진을 달아주고 그 위에 데이터 뱅크를 수집할 연구 모듈을 쌓아주겠습니다. 꼭대기에 재용이 형이 탑승할 지령 캡슐을 달아주면 로켓도 완성입니다. 이제는 연료를 준비해주면 되는데 증기 엔진은 당연하게도 증기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증기는 단순하게 물을 끓이면 되는데 여러 과학적인 방법으로 물을 끓일 수 있겠지만 저는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뜨거운 흙으로 물 끓이기! 유성우를 통해 갓 만들어진 표토는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물에 넣어준다면 충분히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증기방에 표토를 계속 옮겨줄게요. 그래서 잼나이야, 증기 얼마나 필요하다 했지? 증기 720kg만 있으면 1만 km 행성에 딱 맞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물이 한 칸당 200kg씩 있으니 조금 더 운반해 와야겠네요. 증기가 충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재용이 형이 탈 수 있도록 발사 정비탑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잠깐만, 딴짓하다가 물 끓을 뻔했네. 소중한 증기가 전부 날아가기 전에 증기방 입구를 막아주겠습니다. 잠깐만, 진짜 끓겠는데? 회장님도 이거부터 하셔야 해요. 아니 지금 철을 주울 때가 아니라니까? 휴, 겨우 세이브했네요. 이제 증기가 엔진에 공급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 일이란 게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체 펌프를 동광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큰 문제였죠. 동광석으로 지은 기체 펌프의 과열 온도는 75도. 증기가 뜨겁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동광석으로 만든 바람에 기체 펌프가 계속해서 과열 피해를 받고 있었죠. 어쩔 수 없는 제 실수니 다시 만들어주겠습니다. 안녕, 잘 가라 내 소중한 증기들아. 우주까지 왔는데 아직도 과열 피해 혼자 예상 못하십니까? 아니 실수라고 실수. 빠르게 열에 강한 강철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증기는 다 날아가 버렸지만 회장님들이 다시 물 나르면 되니 상관없습니다. 근데 파이프는 왜 연결 안 돼 있지? 아니 이걸 누가 액체 파이프로 연결해 둔 거야? 누구긴 과거의 형님이십니다. 어차피 동광석 실수 아니더라도 다시 지어야 했네요. 기체 파이프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좀 더 소비되긴 했지만 엔진의 증기 주입은 성공했습니다. 증기가 채워지는데 시간이 걸려 이런저런 자비를 하고 있으니 146주기에 드디어 증기가 가득 찼습니다. 로켓을 조종할 수 있는 건 재용이 형 뿐이니 빠르게 탑승시켜 주겠습니다. 재용이 형 빨리 타자. 이거 안전해. 사다리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두기 잘했네요. 이제 발사 신호만 주면 되는데요. 목적지는 지정해뒀으니 빠르게 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49주기 첫 탐사 로켓 발사를 성공합니다. 아니 잠깐만, 정비탑은 왜 부수고 가는 건데? 깜빡하고 정비발판 안 넣은 바람에 애꿎은 강철만 날렸네요. 제일 가까운 행성이 목표여서 그런지 3주기 만에 재용이 형이 복귀했습니다.
재용이 형 내리게 정비 발판 꺼내주고요. 첫 행성에서 가져온 데이터뱅크 운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로켓을 위해 증기도 준비해줄게요. 우주 탐사를 다녀와서 피곤할 테지만 이 행성의 연구원은 재용이 형뿐이라 쉬지 않고 로켓공학 연구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 로켓을 쏘기 위해서는 고체 연료 스러스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번 로켓은 이 부스터를 달고 더 멀리 있는 행성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고체 산화제 연료로는 산소석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이 산소석이 뭐냐 하면 게임 초반에 회장님들이 숨을 쉬게 해줬던 고마운 돌들입니다. 산소석은 공기 중에 두면 기화해버리니 제론소를 물 안에다가 지어주겠습니다. 아니 뭐야, 건조물이 침수됐다고 작동을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물속에 보관함을 설치하고 산소석이 기화하기 전에 빨리 옮기는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산소석 재련기가 전력을 많이 잡아먹으니 석탄 발전기도 추가로 연결해줄게요. 고체 연료 부스터도 달아줘야 하니 로켓도 한 칸씩 수정해야 합니다. 이제 연료도 채웠겠다 목적지를 20,000km 행성을 선택하면 거리가 멀어서 못 갑니다. 어쩐지 순조롭다 했다. 예? 잠깐만, 거리가 왜 멀지? 아니 잼나이야, 해명해봐. 너가 증기 엔진에 고체 산화제 탱크 꽉 채우면 20,000km 갈 수 있다며. 1kg의 무게 싸움입니다. 지금 로켓이 너무 무거워서 사거리가 아슬아슬하게 부족합니다. 아쉽지만 연구 모듈 하나를 제거해서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아니 너가 5개 쌓으라며. 어쩔 수 없으니 다시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제야 20,000km 행성에 갈 수 있네요. 파트너인 잼나의 실수로 시간이 좀 걸렸지만 170주기에 두 번째 로켓 발사 성공했습니다. 이번 증기 로켓에서 재용이 형이 돌아오면 석유 엔진 연구를 마칠 수 있을 테니 미리 연료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아니 잠깐만, 정비탑은 또 부수고 갔네? 아니 내 강철. 우선 석유 산업단지에서 모아둔 석유를 우주 근처까지 끌고 올라와 주겠습니다. 파이프 연결을 의선이 형과 황누님 둘이서 하다보니 재용이 형이 금방 돌아왔네요. 이제 증기 로켓은 다 쐈으니 엔진에 석유를 교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야 할 재용이 형이 우주에 다녀오느라 아직 석유 엔진 기술 개발이 끝나지 않았는데 엔진이 만들어지면 바로 석유를 넣을 수 있게 저장소에 미리 모아두겠습니다. 이제 연구가 끝나기만 해 기다리면 되는데 데이터뱅크 부족? 뭐야, 이건 연구를 다 마쳤어야 석유 로켓을 쏠 수 있는데? 비상사태입니다. 재용이 형 우주선 벗지 마. 다시 타야 돼. 데이터 뱅크가 부족하니 어쩔 수 없이 증기 로켓을 한 번 더 쏴야 합니다. 설마 벌써 부수신 건 아니죠? 아니 너가 부수라며. 지금 당장 증기만 채워서 가장 가까운 10,000km 행성에 다시 다녀오세요. 절망할 시간 없습니다. 이게 스피드런의 묘미입니다. 잠깐만 네 실수가 왜 스피드런의 묘미인 거지? 근데 뭐 어쩌겠어요. 책임은 제가 지는 거죠. 증기 엔진 다시 만들어서 안 가본 10,000km 행성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0,000km는 가까워서 금방 돌아올 테니 기다리면서 석유나 정지하고 있죠 뭐. 191주기 재용이 형이 돌아왔네요. 증기 로켓을 다시 만들어 쏘기까지 15주기 정도 더 걸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재용이 형 미안한데 우리 쉴 시간이 없거든? 바로 석유 엔진 연구 시작해줘. 야 잼나이야, 실수한 거 봐줄 테니까 이제 뭐 할지 알려줘. 석유 엔진이 있으면 이제 초냉각제를 만들 때 필요한 플러렌을 구하러 갈 수 있습니다. 당장 망원경을 열어 플러렌이 있는 행성을 찾으세요. 플러렌이... 뭐야, 방금 연구 데이터 가지러 다녀온 10,000km 행성이 있는데? 밀양이라도 괜찮아? 와, 밀양이라고 무시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형님은 길가다 5만원짜리 지폐를 보고 에이 수표가 아니네 하고 지나치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가십시오. 당장 쏘세요. 아니 안 간다는 건 아니고 그냥 괜찮은지 물어본 건데 뭐 잼나이가 괜찮다고 하니 빠르게 화물 로켓 만들어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있는 연구 모듈을 제거하고 화물칸을 달아주면 되는데 근데 화물칸도 연구해줘야 하는데? 와, 데이터뱅크 212km 남았네? 이거 큰일 날 뻔했다. 고체 화물부터 빠르게 연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철도 많이 만들어뒀으니 젠슨왕 누님도 기술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돌이에 젠슨왕 누님을 넣고 돌리면 기술 포인트가 초기화된다는 놀라운 사실. 일단 특수복은 우주로 나가야 하니 필수고 재웅이 형이 몸이 하나라 망원경을 보면서 연구를 할 수 없으니 젠슨왕 누님도 연구 쪽 기술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제부터 그게 누님 일이야. 로켓은 석유 엔진에 액체 연료 탱크, 고체 산화제 탱크, 화물칸 순으로 쌓으면 되는데 잼나이 피셜로 석유 400에 산소석 400 넣으면 딱 갈 수 있다고 하니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료 파이프 연결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연료가 다 차면 재용이 형 태워주고 형 방금 다녀온 그 행성이야. 익숙하지? 가서 플러렌 가지고 오면 돼. 화이팅! 아 잠만, 정비탑 또 부수고 가네. 스위치 껐어야 됐는데. 힘들게 강철 만드신 젠슨왕 사장님께 사과하세요. 아니, 사과는 미리 스위치 끄라고 안 알려준 너가 해야지. 아무튼 시간이 지나 재용이 형이 플러렌을 들고 왔으니 이제 초냉각제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어라?
아니 27g이 부족해서 못 만드는데? 와, 27g 부족해서 우주 정복이 멈추다니 이거 실화입니까? 로또 1등 번호 하나 틀린 기분이겠어요.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이건 진짜 꿀밤 한 대 먹여주고 싶네. 너가 화물칸 하나면 충분하다며. 아이고, 밀양이 정말로 먼지 수준일 줄은 몰랐군요. 우주가 참 짜네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빨리 재용 회장님 다시 로켓에 태우세요. 야, 이 정도면 재용이 형 길 외우겠다. 초냉각제도 너무 적으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넉넉하게 챙겨오게 화물칸 2칸 달아주겠습니다. 이번엔 출발 전에 발판 확실히 집어넣어주고 두 번째 화물 로켓 쏘겠습니다. 그래도 플러렌이 가장 가까운 행성에 있는 건 다행이네요. 재용이 형 돌아왔으니 빠르게 화물칸에서 플러렌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200kg 만들 수 있는데 아껴 쓰면 되겠죠 뭐. 이제 초냉각제도 만들었겠다.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 공정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기 땅을 파서 만들면 유성으로부터 안전하고 로켓이랑 거리도 가까우니 딱이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액화 시설도 시설인데 아직 수소 엔진 연구를 못했는데? 초냉각제는 만들었으니 지금부턴 다시 데이터뱅크 가지러 다녀와야겠네요. 연구 모듈을 5개 다시 달고 그 위에 지령 캡슐을... 뭐야 이거 왜 설치 안 돼? 아니 이건 억가잖아. 이 위에는 빨간색 뜨는 게 설치 불가인가 본데요? 어쩔 수 없이 로켓을 좀 더 아래로 옮겨야겠네요. 잼나이야 혹시 만들어진 로켓 아래로 못 옮기니? 그거 현실 도피 반응입니다.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 부수고 다시 만드는 건 얼마 안 걸리니까 아래로 한 칸만 전체적으로 내려줄게요. 연료가 채워지는 대로 30,000km 형성에 석유 로켓 쏴주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내 전기탑 금붕어임? 지금 정비탑 걱정하실 때가 아닙니다. 수소 엔진이 개발되면 바로 연료를 넣고 쏠 수 있게 미리미리 수소와 산소를 액화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차피 떠날 행성이니까 대충 살자는 마인드로 기술보다는 몸으로 때우는 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습니다. 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산소와 수소를 액화시켜야 하고 대충대충으로는 산소와 수소가 어느 점까지 온도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필연적으로 냉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냉각이라는 게 파고 들어갈수록 복잡한 시스템이라 많은 분들이 벽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잼나이가 있죠. 잼나이?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는 각각 영하 183도와 영하 251도는 되어야 액화되기 시작하기에 온도를 많이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잼나이와 수시간 대화해본 결과 이 기체 역할 시스템이 완전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설계하는 건 난이도가 있지만 수동으로 제어해주게 되면 훨씬 쉽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만드는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작동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열액체 조화기를 통과한 초냉각제는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초냉각제는 파이프를 통해 금속방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산소는 마이너스 183도일 때 액화되고 마이너스 218.8도일 때 고체가 되니 방 온도를 그 사이로 유지해주면 액체 산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방 온도 유지는 여기 있는 온도 센서가 해주게 될 건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200도보다 온도가 높을 때만 열액체 조화기에 작동 신호를 보내게 설정해두면 방 온도가 너무 낮아져 산소가 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열액체 조화기는 초냉각제의 온도를 낮추며 주변으로 많은 열을 방출하는데요. 이때 방출된 열은 주변에 물을 끓일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변에 물을 깔아두게 되면 물이 증발하고 증기로 변하게 되죠. 위에 있는 증기 터빈은 증기를 빨아들여 전기를 생산하고 다시 온도가 떨어진 물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다시 열액체 조화기의 열을 빼앗아 증기가 되면서 해당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냉각과 전기 생산 그리고 과열 피해까지 한 번에 잡아주는 효율 좋은 설계인 거죠. 액화산소를 만드는 동안 딱 맞게 마지막 석유 로켓이 다녀왔네요. 빠르게 수소 엔진 연구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순조롭게 300주기 안에는 탈출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잼나이야 엔딩 볼 때 필요한 연료 양이 어떻게 돼? 수소 엔진은 연료와 산화제를 1대1의 비율로 먹습니다. 그리고 엔딩 지점까지 가려면 탱크 하나만 꽉 채우면 됩니다. 액체 수소와 산소를 각각 900kg씩 준비해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로켓입니다. 연구 끝나자마자 수소 로켓을 설치해줍니다. 더 이상 연구 모듈을 안 달고 가도 되니 로켓이 아주 귀여워졌네요. 이제 액체 산소를 운반할 파이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무조건 파이프는 절연 파이프로 그것도 절연제인 세라믹 재질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액체 산소는 기화점과 응고점의 차이가 35도로 여유로워서 상관없지만 액체 수소의 경우 단 7도의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파이프로 운송 중에 수소가 기화되는 걸 방지해줘야 합니다. 미리 만들어둔 액체 산소를 먼저 채워주고 다 채워졌으니 방에 있는 산소를 빼고 수소를 공급해주도록 할게요. 수소의 경우 지금까지 전해조를 작동시키며 모아둔 걸 사용해줍니다. 액체 수소는 온도 변화에 민감해 온도 센서를 정밀 컨트롤 해줘야 하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수소는 기화점과 응고점의 온도 차이가 단 7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금속방의 온도를 수시로 체크하며 컨트롤 해줘야 합니다. 액체 수소도 모이는 대로 파이프로 옮겨주겠습니다.
연료 준비도 끝났겠다. 이제 진짜 망원경으로 엔딩 지점을 관측하기만 하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일은 할 필요 없으니 망원경 3개 만들어서 관측 속도 올려줄게요. 이성이 형 고생 많았어. 형도 이제 기억을 잊고 연구원이 되자. 그렇게 셋이 망원경 보고 있으니까 뭔가 평화롭네요. 진짜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300주기 안에 무조건 탈출할 줄 알았는데 망원경 보는데 시간이 걸려 17주기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렇게 284주기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재영이 형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갈 수 있어. 잠깐만, 뭐야 7만 킬로도 못 가는데? 900 맞는데? 뭐야 이거 버그인가? 아니 잼나이야 7만 킬로밖에 못 간다는데? 아이고 로켓이 비만이라서 못 뜨는 겁니다.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 아니 뭐가 비만이야? 지금 만들었던 로켓 중에 제일 작구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연료를 900 안 넣었던지 로켓 엔진을 잘못 만들었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니 답답해서 내가 검색해보고 온다. 수소, 산소 각각 2436kg만큼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너 뭐야? 잼나이 너 나랑 내기했다고 지금 일부러 틀린 거 알려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형님 제가 돌팔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 형님들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그래 돌팔이인 거 인정하면 됐다. 널 믿은 내 잘못이지. 뭐 어쩌겠어요. 다시 만들어야지. 사실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냥 방금 했던 과정을 반복해서 연료를 채워주면 되죠. 네 뭐 시간만 있으면 충분해요. 아니 잠만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 벌써 297주기인데? 그렇게 연료 다시 만들어서 채워주니 307주기가 되었고 엔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첫 영상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남아서 보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힘내서 다음 영상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보다 7주기가 지나긴 했지만 아무튼 마지막에 잼나이가 정보만 똑바로 알려줬다면 300주기 안에 엔딩을 볼 수 있었을 테니 절반은 성공 아닐까요? 야 잼나이야 사과하자. 성공 절대 못한다며. 7주기 초과하셨으니 실패입니다. 형님의 패배 인정하세요. 이런 미친.